진짜 회사 안 나올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할 말 있으니까 만나자. 나는 올해로 30이다. 그리고 현재 내 직업은 백수. 그래도 불안하지가 않다. 내 남은 수명이 90년이나 되니까. 얼마 전 일이다. 나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자살을 했다. 이유는 딱 하나. 그녀의 수명이 고작 3일 남았다는 실험 결과 때문이었다. 이건 그냥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연구일 뿐이잖아. 절대 신경 쓰지 마. 난 90년이나 남았는데? 그럼 120살이 죽는다는 거고, 내 성격상 그 전에 지루해서 스스로 죽고 말걸? 그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 겁에 질린 채 정신이 나가버린 그 친구를. 장문에 메일과 함께 문자를 보낸 뒤 그녀는 그대로 목숨을 끊었다. 선배는 알잖아요. 우리 연구는 성공적이었다는 거. 3일 뒤에 갑자기 죽는 건 싫거든. 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싶었어. 고마웠어요. 갑작스런 하정이의 자살로 인해 패닉에 빠져버린 나는 더는 연구를 진행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망설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런데 드디어 인간의 수명을 추정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는 CCTV를 통해 사람의 수명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이미 중국에서는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인 테난과 같이 CCTV를 통해 보행자들의 얼굴을 실시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권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런 안면인식 AI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 중 하나가 수명 추정 AI 시스템이 미칠 부작용을 이미 내 동료인 하정이가 확인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막상 수명 추정 시스템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연구자로서 시스템을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결국 내부에 있는 누군가가 시스템 개발을 언론에 흘렸나 봐. 물론 개발이 된 건 맞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주체 못한 채 다시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하자마자 나는 이 이상한 결과지를 확인하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처음 실시간 수명 추정 프로그램을 진행한 장소는 한 대형마트였는데, 당연히 이 모든 연구는 비밀리에 붙여졌다. CCTV를 통해 마트 출입 센서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정보를 추출했고, 인공지능은 순조롭게 그들의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를 추정하기 시작했다. 최소한의 표본으로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늦은 자정에 프로그램을 돌렸고, 그래서 24시 마트에 CCTV에 접속한 것이었는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고 불가능한 결론이었다. 출입구를 통한 사람들의 수명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나면서 어느 순간 혼자 온 손님의 안면을 인식한 인공지능이 말도 안 되는 값을 화면에 띄웠는데, -5라고? 당연히 오류가 생긴 것이라 여겼다. 양수를 잠시 음수로 표기한 거라고 말이다. 우리가 수명을 추정하는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수명이 음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 저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수명인데 당연히 3시간 아니면 30일, 그것도 아니면 10년이라는 등의 양수가 나왔어야 한다. 그래, 이것 때문에 선배가 그렇게 나를 애타게 찾았던 거였다. 그치만 하정이랑 같이 연구를 하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음수를 본 적은 없었잖아. 만약 이 결과로 인해 수명 추정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견된다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수명이 3일 남은 걸 확인한 뒤 스스로 결정한 하정이의 죽음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수명이 3일 남았다는 결과 자체가 잘못 측정된 값이라면 하정이의 수명은 30년, 더 길게는 50년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였고, 그랬다면 하정이는 절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테니까. 결과를 확인한 후로 내 마음은 조급해져만 갔다. 저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음수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측정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나머지 측정 대상자의 수명을 빠르게 확인해 나갔다. 20년, 26년, 17년. 하정이와 내가 데이터베이스 관련 담당이 된 것을 기뻐한 후로 처음 회의감을 느꼈던 단계였다.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사람들의 수명을 확인하는 것. 이 단계를 진행할 때면 우리 둘은 몹시 괴로워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다정한 부부의 얼굴 옆으로 너무 차이가 극심한 그들의 수명이 뜰 때면 이미 나는 그들의 끝을 미리 봐버린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 꾸역꾸역 올라오는 불쾌감을 삼켜야만 했으니까. 우리 연구의 목표는 분명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리고 그들 스스로가 남은 시간을 설계해서 좀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데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만 유독 사람들의 남은 수명을 알았을 때
희망찬 미래를 꿈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질 않았다. 이 연구를 직접 진행한 하정이만 보아도 알 수 있었어. 남은 3일 동안 삶의 마감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면서 차분히 보낸다?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른 채 자신에게 남은 시간만 알고 있다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존재하긴 할까? 그렇게 수만 가지의 생각으로 한창 머리가 복잡할 때쯤 또다시 아까와 같은 음수가 화면에 떠올랐다. 캡처한 화면을 다른 모니터에 띄어 확대한 순간 나는 그제야 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99% 불가능에 가까울 소름 끼치는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었다. 당신 설마 죽은 거야? 해석. 나는 연구실에서 수명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같은 팀이었던 동료 하정이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직접 수명 추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바람에 자신의 수명을 알게 되었는데 3일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만다. 나는 하정이의 일을 겪으며 수명을 안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직장을 그만두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연구를 마저 완성하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연구에 참여하자마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정확하게 오류를 파악하려고 피드백을 하던 중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실시간 CCTV에 잡힌 사람들 중에 일부의 수명이 양수가 아닌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입력된 얼굴 이미지가 미리 저장된 얼굴 이미지와 동일인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안면 인증이 아닌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작위의 얼굴 중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얼굴 이미지와 일치하는 것을 식별하는 안면 식별을 이용했고 문제는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이전에 입력된 얼굴, 나이 등의 정보를 토대로 수명을 추정했다는 점이었는데 그 오류를 잡아냄으로써 내가 CCTV를 통해 확인한 사람이 바로 이미 5년, 3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인공지능이 죽은 사람까지 잡아냈다고? 그것도 그 사람이 CCTV에 찍혀서? 이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던 나는 곧바로 연구실 로비에 실시간 CCTV를 띄워 다시 수명 추정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그런데 회사 CCTV에서도 음수를 발견하게 된 내가 곧바로 화면을 확대해 연구원의 정보를 확인한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 이유는 바로 하정아! CCTV 화면에 이미 사망한 동료 하정이가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